이 세상에 절대로 영원한 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진짜로 우리 사회가 곧 망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자본주의 경제와 민주주의적 질서가 30년 안에 곧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죠. 이번엔 다를 거라고 하지만 역사는 늘 반복되어 왔습니다. 세계적인 투자자 레이 달리오도요, 약 75년에서 100년 주기로 거대한 부의 사이클이 돌아오면서 그 끝에는 사회 시스템의 붕괴가 찾아온다는 빅사이클 이론을 제시했었죠. 특히 최근에 발생했던 코로나 팬데믹과 최근에 폭발적으로 발전 중인 AI 혁명까지 더해지면서 이런 거대한 사이클의 변화를 앞당기고 있을지 모릅니다. 글로벌 경제에는 이미 균열의 조짐이 보입니다. 돈은 풀릴 대로 풀렸고 자산 거품과 부채는 하늘을 찌르지만 서민들의 삶은 점점 더 팍팍해집니다. 물가는 치솟는데 월급은 늘 제자리죠. 그리고 세계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대결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기도 하고요. 마치 금방이라도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것 같은 분위기가 돌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상황이 어쩌고 터지기 전에 미리 알고 대비를 하는 게 중요하겠죠. 역사를 돌아보면 사회 붕괴와 질서 교체는 반복되어 왔습니다. 빅사이클 이론의 핵심은요, 인류 역사에 두 가지 주기적 사이클이 존재한다고 해요. 하나는 단기 사이클이고 다른 하나는 장기 사이클인데, 단기 사이클은 6년 주기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경기 변동을 말하고요, 장기 사이클은요 평균 80년 주기로 메가턴급으로 찾아오는 경제 위기를 말합니다. 미국이 영원할 것 같지만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죠. 과거의 역사적인 사례들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18세기 말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프랑스 대혁명은요 대표적인 빅사이클적 전환이었습니다. 봉건 절대 왕정의 구체제가 혁명으로 무너지고요, 시민 계급이 주도하는 새로운 공화국이 탄생했죠. 정치 권력이 민중과 자본가 계급으로 이동한 최초의 사회혁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에서는 중국의 공산혁명이 있었죠. 1949년 모택동의 공산당이 승리해서 중화인민공화국을 수립함으로써 중국은 수천 년 동안 이어진 황제의 시대를 끝내고요, 사회주의 체제로 급격하게 전환했고, 그리고 20세기 초에도 거대한 변화가 있었죠. 1차 세계대전은 유럽의 여러 제국들을 순식간에 몰락시켰습니다. 독일 제국,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러시아 제국, 오스만 제국 등등 4대 제국이 전쟁으로 붕괴했고, 전후에 새로운 나라들이 등장하면서 세계 질서가 재편됐고요. 그리고 이어서 벌어진 2차 세계대전은요 전 지구적 판도를 또 한 번 뒤집었습니다. 전쟁이 끝나자마자 영국, 프랑스 같은 유럽 식민 제국들은 해체되기 시작했고,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연쇄적으로 식민지들이 독립했습니다. 대신에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초강대국의 냉전 질서가 새롭게 출현했죠. 역사를 봐도 한 시대의 지배 시스템이 갑작스럽게 해체되고 새로운 체제가 떠오른 사례는 역사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인간 사회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얼마나 큰 착각인지 프랑스 혁명부터 두 차례 세계대전, 중국 혁명 같은 것들이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레이 달리오는 이런 큰 역사의 변곡점들이 약 50년에서 100년 주기로 반복되어 왔다고 해요. 레이 달리오에 따르면요, 현재 인류는 1945년 2차 대전 종전 이후로 시작된 세계 질서의 빅사이클에 현재 속해 있는데, 흥미롭게도 지금이 그 80년 주기에 끝자락에 가까워 보인다고 하죠. 즉, 지금 우리의 시대가 앞으로 30년 안에 망하거나 크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현재 경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길래 세상이 망한다고 하는 걸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들은 경제를 살리겠다면서 전례 없는 돈풀기에 나섰죠. 그 결과로 주식, 부동산 등등 자산의 가격들은 폭등했고 시중에 돈이 넘쳐났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생성된 부와 혜택이 극소수한테만 집중이 되었다는 겁니다. 중산층과 서민층은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고 상대적으로 거지가 됐죠. 실제로 국제구호기구 옥스팜 보고서에 따르면요, 2020년 이후 전 세계에서 새로 생겨난 부의 3분의 1을 상위 1% 부자가 다 가져갔다고 해요. 그리고 현재 상위 10%가 전 세계 소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에 하위 50% 인구는 고작 8.5% 정도의 소득을 벌고 있다고 합니다. 즉, 금융위기 극복을 위한 정책들이 자산 불평등이 오히려 심해지는 결과를 만들었다는 거죠. 여기에 더해서 최근에 가속화된 AI 기술 혁명도 역설적으로 부의 양극화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AI와 자동화 기술을 먼저 개발하거나 활용하는 기업과 개인들은 막대한 부를 창출하지만, 기존 일자리에 종사하던 대다수의 노동자들은 일자리 위협과 소득 정체를 겪는 기술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AI 기술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사회 전체의 파이 확대로 이어지기보다는 상위 소수한테만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술 발전이 모두한테 혜택을 준다는 보장은 없고요, 오히려 AI 혁명이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실질 임금 정체도 문제입니다. 2020년대에 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물가가 급등했지만 임금 상승은 그만큼 되지 못했죠. 그 결과로 가계의 실제 구매력은 오히려 하락했는데요. 최근에는 좀 나아졌지만 그 당시에 많은 미국인들이 2년 전보다 경제적으로 더 나빠졌다고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경제도 예외가 아닙니다. 물가는 오르는데 월급은 제자리라 체감 경기와 삶의 질은 떨어지고 있어요. 중산층이 무너지고 빈부격차가 확대되는 사회, 이게 바로 사회 붕괴의 전조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짚어봐야 되는 건요, 지난 수십 년간 쌓여온 전 세계적인 부채 문제입니다. 2008년에 금융위기 이후로 정부 부채, 기업 부채, 가계부채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빚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위기가 올 때마다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어서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 대가로 빚은 더 큰 폭탄이 되어서 돌아왔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니까 중앙은행들은 급하게 금리를 올리는 걸 반복했고, 이제는 그동안 쌓인 부채 이자 부담이 경제 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습니다. 한계 가구가 늘어나고 좀비 기업이 속출하고 일부 국가들은 국가부도 위험까지도 가게 되니까요. 정부의 유동성 공급 남발은 통화가치 하락과 자산 거품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고, 이제 그 거품이 꺼질 때가 되면 심각한 후폭풍이 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경제 시스템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여도 내부적으로는 썩을 대로 썩어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피부로 직접 느끼진 못해도요, 이런 구조적 문제들은 서서히 사회 기반을 좀먹고 있어서 언젠가 임계점에 다다르면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금융위기들이 모여서 큰 빚더미를 만들고 결국 그것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시점에 체제 전체가 흔들리는 대위기가 오는 거죠. 현재 세계 경제는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신호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 급증, 화폐 신뢰도 추락, 사회 갈등 폭발의 조짐은 과거 역사를 바라봤을 때 큰 붕괴 전에 나타났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지금 선진국들의 정부 부채 비율은 2차 대전 이후로 최고 수준이고요. 미국의 경우에는 국가 부채가 GDP 대비해서 120%를 넘어서 지속 불가능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물론 당장 망한다는 건 아니지만 점점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화폐에 대한 신뢰 붕괴도 우려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은 안전자산인 금을 비축하고 있다고 해요. 2022년 한 해 동안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순매수한 금은요, 무려 1136톤으로 1950년 이후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고요. 25년 기사에 따르면요, 전 세계 중앙은행 95%가 앞으로 12개월 동안 금 보유량을 늘릴 거라고 합니다. 각국의 통화 당국조차 달러를 비롯한 기존의 법정화폐 가치가 흔들릴 것을 대비해서 안전자산인 금으로 대비책을 세우는 모습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민간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위기의 전조 현상이 나타납니다. 불확실성이 커질 때 투자자들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는데요. 최근 몇 년간 달러와 강세와 금값의 상승은요, 이런 위기 대보 행보로 볼 수가 있고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의 상승도 언제든지 찍어낼 수 있는 신용화폐 대신에 신뢰할 수 있는 대안자산을 찾는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달러 패권 체제 자체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신호도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원유 거래에서 달러 대신에 위안화나 루블화를 사용하려고 하고, 브릭스 국가들은 장기적으로 달러 의존을 줄이기 위한 협력을 모색 중입니다. 물론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당장의 현실화는 어렵겠지만 패권 통화인 달러의 위상도 점점 예전 같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부채는 지금도 계속해서 쌓이고 있습니다. 언젠가 빚더미들을 정리해야 될 순간이 올 때 정부와 중앙은행은 어떤 선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방법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요, 채무를 사실상 탕감하는 것, 즉 국가부도나 채무 재조정을 통해서 빚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은요, 인위적으로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서 빚을 경감하는 방법입니다. 전자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많은 국가들이 채무 불이행으로 갔던 길이고, 후자는 1920년대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의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나 1940년대 전후의 여러 화폐 개혁의 사례에서 볼 수가 있죠. 어느 쪽이든 일반 국민들에게는 큰 혼란과 피해를 줍니다. 화폐 붕괴 시기에는요, 국민들의 예금과 연금은요,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고, 채무 조정 시기에는요, 금융시장이 마비가 되면서 실업과 불황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영국 같은 주도국들은 높은 부채와 내부의 극심한 분열, 그리고 패권 경쟁 격화라는 80년 주기의 전형적인 말기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미국을 보면요, 국가 부채 문제는 심각하고 부의 격차와 정치적 양극화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 이후로 최악입니다. 현재 이런 내부의 갈등이 민주주의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데, 동시에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충돌이 심화되면서 기술 패권과 경제 패권을 둘러싼 신냉전 구도가 뚜렷해지고 있죠. 레이 달리오는 미국은 지금 중국과 기술 전쟁을 벌이고 있고, 기술 패권을 쥐는 쪽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될 거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국내외의 총체적 갈등과 불안정이 겹친 상황은 과거 빅사이클 말기에
늘 등장했고요. 결국 시대적인 대전환의 결과를 불러왔죠. 어찌됐건 앞으로 30년 안으로는 세상이 망하거나 큰 변화를 앞두고 있다는 건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려면 일반 시민들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겁니다. 한 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혼란이 오는 시대에는 더 그렇죠.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해서 리스크를 분산해야 됩니다. 특정 국가나 한 가지 자산에 집중이 되어 있는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시스템이 붕괴할 때 전 재산을 잃을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분산 투자를 충분히 고려해볼 만합니다. 미국 달러나 미국 주식에 올인하는 것보단 엔화나 일본 주식, 유로로 분산을 해도 되고, 요즘은 또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의 역할을 해주니까 암호화폐도 하나의 가치 저장 수단으로 활용이 되겠죠. 그리고 안전 자산의 비중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것도 좋습니다.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은요, 어느 나라에서나 가치가 인정이 되니까요. 중앙은행들도 금을 비축하는 것처럼 개인도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금이나 은, 아니면 안전자산 ETF를 꾸준히 적립식 매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그리고 부채 관리도 생존 전략의 핵심입니다. 앞으로 금리가 급변하거나 경제가 침체에 빠지게 되면요, 과도하게 부채를 가지고 있는 개인과 기업부터 무너질 위험이 큽니다. 가능하면 가계부채나 연끌투자 규모를 줄이고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부채를 관리해야 돼요. 고정금리는 상관없지만 특히 변동금리는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 경제의 특수성도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한국은 부동산에 가계자산이 쏠려있고 가계부채 규모가 GDP 수준에 육박할 정도로 높습니다. 게다가 한국은요,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라서 대외 의존도가 큰 나라죠.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경제 위기가 닥치면 한국도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투자자와 기업은요, 해외 경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야겠죠. 어쨌든 현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여러 징조들은 단순한 일시적인 문제가 아니라 거대한 구조 변화의 전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런 분석이 5년 전, 10년 전에도 있던 이야기지만, 하지만 역사를 돌아보고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요, 결코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체제 변화의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는데 뭐 조심해서 나쁠 건 없잖아요. 저도 일단은 기본 전제는 장밋빛 전망으로 보고 투자를 하고 있지만, 항상 잘못됐을 때 시나리오도 미리 머릿속에 그려놔야지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 절대로 영원한 건 없으니까요. 이미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평화가 흔들리고 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분열하고 있고, 불평등은 갈수록 심해지면서 중산층은 몰락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긍정적인 신호들은 아니라는 거죠. 이 세상이 10년 뒤에 망할지 20년, 30년 뒤에 망할지 그 정확한 시점은 아무도 모릅니다. 대신에 곧 겨울이 올 거라는 건 유명한 투자자들은 물론이고 똑똑하신 분들이 분석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무작정 손 놓고 있는 것보단 미리 머릿속으로 인지하고 있으면 피해는 줄일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